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강이고 로마의 발전과 문화. 그래서 오늘은 문화를 일단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크리스트교가 공인됐는지 오늘은 그 공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리스트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 건데 창시, 우리 영년에 창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창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이 된 겁니다. 이제 크리스트교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이 된 건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됐냐? 원래는 크리스트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박해 과정에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는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이 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크리스트교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선 로마의 문화를 먼저 볼 겁니다. 혹시 로마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경기장 어딘지 아는 사람? 맞아요. 콜로세움이에요. 그런 콜로세움도 있고, 항상 이 로마에서는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었거든. 길도 뚫어. 아피우스 가도라는 길도 뚫고요. 또 뭐 했냐면 그것도 있다. 개선문이라고 알아요? 이 로마에서는 프랑스나 이쪽에 좀 많이 남아있는데 개선문이라고 해서 장군이 이겨오면은 개선한 장군이라고 불렀어. 그 개선한 장군이 지나다니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했는데,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독립문이에요. 가르쳤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네. 오, 나요? 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로마의 문화는 1번 성격.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야.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축물을 일부러 만들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술품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쓰이는 실용적인 문화를 일단 발달을 시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아피우스 가도.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또 만들기도 했었는데, 수도교라고 하는 또 다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만들긴 하는데 교과서에 없어서 뺐습니다. 그 다음 3번. 역사서가 있어요. 일단은 카이사르에, 우리 아까 카이사르 잠깐 얘기했었는데 갈리아 지방에 전쟁하러 갔었다는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영웅 이야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 다음에 리비우스라는 사람의 로마사. 이 책이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에요. 이런 역사책도 있고,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게르마니아, 이런 역사책도 편찬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역사책도 만들고 건축물도 만들고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크리스트교 사회로 넘어가 볼 건데 크리스트교는 살짝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자, 들어가 봅시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번 창시. 누가 창시했어? 예수. 예수가 창시를 했다. 자, 그 다음 종파가 나뉘게 되는데 이게 종파가 사실상 너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 교과서에 있더라고. 그럼 해야지. 아타나시우스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종파로 갈리게 됩니다. 자, 아타나시우스파는 일단 뭘 주장하게 되냐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갈리게 돼요. 일단 아타나시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합니다. 자, 삼위일체설이 무엇이냐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성령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성자. 이게 되게 신성한 영혼, 아버지, 그 다음에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똑같다. 일체, 하나에 존재한다. 그게 삼위일체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신성과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리우스파는 인성만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설이 아니야. 다 다르다고 봐. 그래서 아리우스파랑 아타나시우스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데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그게 우리 아까 잠깐 필기했었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기억나요?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인정한 거야.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부터 아타나시우스파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해버리게 된 거지. 아리우스파를.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대부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포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게르만족에게 영향을 주었다. 게르만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아타나시우스파한테 보이게 되었고 삼위일체설을 정통으로 인정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 공인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정리해보는 거야. 처음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때는 공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교로 지정했던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 지정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뭘 할 거냐면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오늘 새롭게 추가된 문제고요. 네, 1, 2, 3번 오늘 새롭게 추가된 문제
4, 5, 6, 7은 저번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황제는 비잔티움이 보스포루스 해협 등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이자 넓은 항구를 갖춘 교역의 요충지라는 점에 주목하여서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샬라샬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린 이 도시는 경제와 인구 면에서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천도한 황제를 물어보고 있네. 누굴까요?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긴 문제에서 핵심을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칠해왔어. 이런 점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데 가끔씩 키워드만 던져놓고 페이크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고 답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거 누굴까? 요거는 옥타비아누스 기억나요? 옥타비아누스 별명이 뭐였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였는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스 칭호를 수여받았다. 요것도 옥타비아누스.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이거는 콘스탄티누스일까 테오일까? 그렇지,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 다음에 제국을 4분할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였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되겠네요. 이 황제 이름은 계속 읽어봐. 옥타비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테오도시우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런 걸 읽어보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요거는 콘스탄티누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왼쪽은 가가 정복한 이집트에서 출토된 원통형 인장이고 오른쪽은 인장을 굴려 찍은 모습이래요. 이 인장에는 가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가 있네. 그러면 다리우스 1세가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조가 어디일까? 무슨 페르시아일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었죠.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길도 만들었고 왕의 귀도 만들었고 왕의 눈도 만들었고 감찰관 파견했었고 또 뭐 있었지? 전쟁했었고 어느 나라랑 전쟁했어? 그리스랑 전쟁했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지 한번 볼까? 쿠션 왕조랑 교역하였다. 요건 뭐 많죠. 뭐 중국의 한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서역과도 교류했었고 뭐 파르티아 있었고 이 당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오, 맞아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고요. 샤쿤탈라 등의 저서가 제작되었다. 이건 마우리아일까 굽타일까 쿠샨일까? 굽타 왕조예요. 그러면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는 쿠샨 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도인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는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가 우리 방금 배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장은 가의 아소카 왕 때 만들어진 것이다. 아소카 왕이 등장했네. 이거 어느 왕조일까? 맞아요.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네요. 아하, 마우리아 왕조 때구나. 그러면 마우리아 왕조의 문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종교, 어떤 불교? 상자부 불교 기억나요? 처음이니까 자기의 해탈이 중요해. 상자부 불교가 뭐 유행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아니네. 이게 나왔네. 산치대탑이 세워졌다. 우리 아소카왕 얘기할 때 불교 장려하면서 불탑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요? 이 산치대탑 나오면은 불탑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불탑을 만들었구나. 따라서 요게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네요. 대승불교가 유행하였다. 대승불교 나오면 어떤 왕조? 쿠시안 왕조 기억나요? 그러면 힌두교가 만들어진 건 무슨 나라였지? 굽타 왕조였죠. 그래서 대승불교 나오니까 쿠샨.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요거는 굽타. 간다라 불상 나오니까 쿠샨. 그 다음에 이백과 두보의 시등이 유행하였다.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문화할 때 잠깐 나왔었던, 혹시 내가 안 가르쳐줬다면 기억하세요. 이백과 두보의 시가 이때 유행하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아마 저번 시간에 나눠준 거에 있을 거예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자, 카르티르는 가의 샤프루 1세를 계승한 호르메즈드 1세 때 조로아스터교 사제장의 지위에 올랐다. 바흐람 1세 때는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서 마니를 처형하였고 마니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종교 탄압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반면 조로아스터교는 가의 국교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돼 있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야. 아하.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거는 아하, 사산 왕조 페르시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파르티아. 우리 처음 배운 게 아케메네스 처음 배운 게 아시리아였고, 두 번째 배운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 배운 게 파르티아였고, 마지막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니까 아하,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다. 요거 틀린 설명이지요. 수도 다 외워야 됩니다. 처음 아시리아는 정리해보자. 니네베가 수도였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세폴리스였고, 파르티아랑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크테시폰 기억나요? 지금 알면 되지. 페르세폴리스가 아니라 크테시폰이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요거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수립하였다. 나오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 아하,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요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 및 왕실 내분. 이거 계속 얘기했지. 비잔티움 제국이랑 같이 분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했었다고. 그래서 이것 또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사망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 시기를 지금 줬네.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하였어. 그 다음에 펀자브 지방 및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얘들아, 우리 계속 했었는데, 복습할 때도 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벵골만까지 정복했던 거 엄청나게 뚱뚱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영토라 그랬지. 마우리아야, 쿠샨이야, 굽타야? 그렇지, 마우리아입니다. 빠탈리푸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마우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쿠샨이랑 굽타는 어디냐? 푸르샤프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우리아 왕조는 파탈리푸트라구나 라는 거 배경 지식으로 하나 쌓고 갑시다. 자, 그럼 마우리아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겠네. 마우리아 왕조는 처음이니까 상자부 불교라 그랬지. 중생구제를 강조하였다는 대승불교이니까 요거는 쿠샨. 그 다음에 샤쿤탈라 계속 나오네. 요거는 굽타 왕조.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가 발달하였다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하, 요거는 마우리아 왕조겠구나. 그 다음에 로마와 중개무역을 주도하였다. 중개무역 나오면 쿠샨, 파르티아 이런 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간다라 양식이 제작되었다. 요것 또한 쿠샨 왕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마우리아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 왜? 가의 황제는 동돌고를 무너뜨렸대.
동돌고를 정복했대. 그 다음에 그 지배하에 있던 북방민족까지 복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 다 필요 없어. 동돌고를 정복했던 거. 동돌고 정복은 우리 당태종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서쪽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서를 정복했던 게 고종이었잖아. 필요 없고 당나라라는 사실만 알면은 풀리는 문제네. 당나라에 대한 설명 1번. 과거제 전시를 도입했다. 황제가 직접 낸다라는 거라 했었죠. 요거는 수나라 아니라 그래서 송이라 그랬다. 통제거 등의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요게 수나라에 대한 설명이고 노비매매 금지 등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신나라.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요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절도사 주전충 얘기를 안 했거든 그때. 그래서 속어법으로 니네가 잘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봤어요. 흉노 견제를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추구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대월지와 동맹을 추구하였던 거 요거 장건의 서역 파견이니까 한나라 무제 때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주전충이 누구였냐면 절도사는 얘들아 우리나라 혹시 군대 가봤니? 안 가봤겠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그 국경지대가 있어. 파주, 뭐 임진강, 철원 이쪽 지대에 가면은 DMZ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진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변방지대라는 곳이거든. 이 당나라도 변방지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변방지대를 지키는 군인들이 절도사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름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주전충에 의해서 당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송나라가 탄생할 때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 절도사가 당에서 송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7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배운 거네.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10개의 부족으로 재편하였다. 아하, 원래 부족제의 성격이 강했던 그러한 행정체제를 거주지로 변화했구나. 그리고 500인 평의를 만들었구나. 이 사람 클레이스테네스라는 거 알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공무수당을 지급했다 라는 걸 봤을 때 아하, 이 사람은 페리클레스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연결 지어보면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었다. 4등급제로 나누었었던 거. 이 사람 솔론, 금권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편추방제를 마련하였다. 도편추방제 마련하였던 거 클레이스테네스라서 이 사람 2번이 정답이고 참주정치를 실현하였다는 요거는 페이시스트라토스고 금권정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솔론이고요.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애초에 아테네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야. 이 전쟁에서 이긴 건 스파르타니까 따라서 스파르타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올 때 다음 강의를 보기 전까지 오늘 기출풀이 1번부터 7번에서 혹시 나는 몰랐다 혹은 틀렸다 하는 문제 있으면은 오답노트 써오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풀어오기가 있는데 요건 제가 파일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가 있을 건데 그 3문제를 1번부터 5번 선지에 해당하는 게 무슨 나라인지까지 적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